자, 안녕하세요. 김제국 누수 연구소 김제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상태가 괜찮죠. 오늘 일요일입니다. 근데 일요일인데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너무 바빠가지고 또 하기에는 또 유튜브 편집하고 너무 힘들고 또 일하기 힘들고 해서 또 강의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요일날 또 이렇게 나와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이야기가 바둑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배관 중에 하나가 PPC 배관입니다. 오늘 누수의 원인과 이 배관이 어떻게 해서 왜 누수가 되고 또 어떤 부속으로 또 연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C 배관은 제가 그 공부할 때 뭐 폴리에틸렌 뭐 그쪽 뭐 얕은 플라스틱 계열의 배관이죠. 자, 이 배관은 다 알다시피 융착을 해가지고 배관과 부속을 열에 의해서 연결을 하죠. 자, 이것도 융착을 하다 보니까 수압에 의해서 수압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온수 배관에서 또 많이 셉니다. 왜 온수 배관이 많이 세게 되면은 열에 의해 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되죠. 대부분 PPC 배관은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면 냉수 배관은 거의 잘 안 돼요. 왜? 모든 배관이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온수 배관에서 냉수 배관보다 새는 이유가 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한 70%가 온수에서 누수가 더 많이 됩니다. 냉수 배관은 한 30%라 보면 100건의 누수를 하게 되면 이런 프로테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 배관 같은 경우는 온수 배관이 많이 세지만 난방 배관 같은 경우는 참 어디에서 많이 세냐 그러면 난방 배관은 또 PPC라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 이 현대 아파트에서 보면 대부분 이 PPC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 배관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으면 위에는 거의 대부분 밸브가 되어 있지, 그죠? 밑에 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관을 좀 엘보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걸 이렇게 다 올립니다. 올리죠. 그런데 위에 부분, 밸브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길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밑에 환수 쪽에서 보게 되면은 억지로 이렇게 배관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 신주 부속이죠. 요 아랫부분에서 거의 크랙이 많이 가서 난방 누수가 많이 됩니다. 대부분 겨울에 누수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나 PPC 배관에다 대충 알게 되면은 그 집안 난방에 물이 샌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일로 가게 돼 있죠. 난방을 PPC를 하는 이유 조금 뻣뻣하죠. 엑셀 파이프나 그 다음에 PB 배관에 비해서 PPC 파이프는 조금 뻣뻣합니다. 그래서 이런 굴곡진 부분에서 조금 많이 짧은 부분에 누수가 많이 되죠. 대부분 뭐 다른 파이프도 그렇겠지만 PPC 배관은 난방 누수는 거의 대부분 한 수분이 밑에 좀 신주 부분에서 위에 밸브보다는 이 밑에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수도 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온수 배관에서 연결 T 부분이나 에보 부분에서 많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골 때리는 배관이 뭐냐면 이 PPC라는 배관은 누수 탐사할 때는 배관에 공기를 넣고 할 때는 탐지기를 마우스를 쫙 하면 이 누수 부분에서 강력한 소리가 들립니다. 누수가 들립니다. 근데 그 자리를 굴착을 하게 되면 그 강하게 들렸던 부분이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뿌레카로 때리면서 연결되는 T 부분 이런 데서 파이프가 딱 다물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옛날에는 분명히 소리 나는데 안 세면 한참 다시 불을 다시 온수를 넣어서 돌리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 연결 부분에서 이 바닥에다 그러면 여기 물이 한 방울 톡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시 보일러 배관을 연결하고 온수를 돌려서 저 쭉 나오게 하게 되면 연결 부분에 재수없게 한 방울 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략적으로 그 강한 소리가 들렸을 경우에 그 하게 되면 파스제 소리 안 나게 그냥 과감하게 뭐 냉수 들어오면서 다 잘라줍니다. 서비스로 그냥 뭐 일본 다 잘라가지고 이 연결 부분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해결되는 그거를 굳이 뭐 물 나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이제는 이렇게 하죠. 이제는 자 대부분이 옛날에는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 부속이라 해서 이게 보면은 뭐 이게 ISO 부속이죠. 자 옛날 기존에는 거의 대부분 엑셀 부속으로 체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엑셀 부속으로 체계를 해도 됩니다. 거의 외경 부분이 엑셀하고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열을 좀 살짝 열을 주셔야 돼요. 열을 주셔야 돼. 자, 배관이 이렇게 돼 있고 부속에 너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열풍기 아니라 토치보다 열풍기를 살짝 열을 줘가지고 이 부속이 이렇게 들어가죠. 열에 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몽기 두 개로 조르잖아요. 그죠? 열을 살짝 줘서 시공을 하면 하자가 조금 덜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배관 부속 꽂고 조우게 되면 이 자체 배관이 뻐덕뻐덕하기 때문에 대부분 누수가 되냐 그러면 다시 연결했는 이 부분 뒤에는 엑셀이죠. 이 뒤가 엑셀. 이 부분에서 여기 PPC 체결했는 이 부분에서 또 누수가 많이 돼요. 다시 이 부분에서 신주 부속하고 다시 연결돼서 많이 새죠. 왜? 부속이 원래 자기 부속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세게 줘 보니까 이 부분이 다시 크랙이 가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ISO 부속을 써가지고 이 ISO 부속도 뭐 천지배관이라든지 뭐 어디 여러 형제 철물을 전하시게 되면 사이즈별로 15mm, 20mm, 25mm, 32mm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수하는 사람이 참 진짜 힘듭니다. 왜 힘드냐 그러면 엑셀 부속, PB 배관 부속, 뭐 주능관 부속을 다 싣고 다니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 대한민국 이것도 좀 정리 좀 해야 된다는 배관을 앞으로 좀 정리 좀 해야 돼요. 거의 이제 대부분 뭐 PB로 다 쓰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너무 많은 그죠? 이 앞에 또 PVC도 있죠, 엑셀도 있죠, PB도 있죠, 주름감도 있죠, 또 뭐고 검은 것도 뭐고 그것도 있죠, PE도 있죠. 너무 많은 부속이 좀 힘듭니다 진짜. 요렇게 해서 꼽게 ISO 방식으로 꼽게 되면 그 뒤에 이 배관이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뒤로 누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 IS 부속을 사용해서 PB 부속을 체결하시고 멀티커플링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고수용, 신설용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요즘 PPC용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요걸 천지배관에서 삽니다. 천지배관 또 홍보를 많이 하죠. 입상관 이런 데는 이런 부속을 좀 쓰면 좋습니다. 조금 굵은 배관에는 조금 이런 그 멀티 커플링을 좀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얘들은 여기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톱니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저한테 있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잠깐만요. 제 작업 차량에 실려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현재는 사무실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에 여기에 보면은 톱니밖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하나 그림링이 다른 게 있어요.
얘가 PPC 배관을 물고 있기 때문에 안 빠져요. 근데 얘들 배관을 해놔놓으면 100% 빠집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여기도 보면 멀티커플링도 보수용은 이게 열어지죠. 보수를 하기 열어지죠. 신설용은 안 열어집니다. 안 열어져요. PPC용도 안 열어집니다. 배관 안에 넣었다가 이렇게 당겨와서 체결을 하는 거죠. 요 방법이라든지 IS로 무속을 사용하셔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누구수가 잘 고착이 했는 분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제 뭐 하나 홍보를 한다 그러면 홍보가 아니죠.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누수하시는 분들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자, 고객님 집에 누수가 되게 되면은 뭐 일배책이라 그러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 이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아래층을 위한 보험입니다. 이거에 대해 좀 이따 제가 나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기서 고객님들은 이 보는 고객님들은 하나 더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극배수 담보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담보. 이거는 자기 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일배책으로 아래층을 수리해주고 손해방지법에 의해서 아래층을 수리해주는 조건 하에 위층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해라.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게 되면 손해방지법을 검색하게 되면 자, 이거는 위에 층 자기 집은 100%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급배수 담보보험을 들어오시게 되면 자기 집 수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까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배책은 밑에 집 수리비는 1억 원까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고객님 가는 게 임대차 배상보험을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임대차 배상보험. 자, 임대차 배상보험은 주인이 세를 준 집에 누수가 될 때는 일배책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를 준 집에는 임대차 배상보험을 걸어 놓으시게 되면 그 집에 누수가 되게 되면 그 집 수리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고객님용이죠. 이제 자, 누수하시는 분들의 보험은 뭐냐?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누수를 하고 난 뒤에 하자가 발생되었단 말이다. 우리가 연결했는 부분에 연결했는 하자가 발생했어. 그래서 위에 집에 물바다가 됐고 밑에 집에 그냥 또 도배된다. 이런 보험이 없으면 생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날아갈 게 있죠. 그래 대해서 여기 보험이 지금 내용 게 제가 외우지 못하니까 한번 볼게요. 완성 작업 후 배상책임. 자, 이거를 완성 작업 후 말 그대로죠. 내가 누수 다 하고 난데 부속에 의해서 얼마 전에 지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부속을 샀는데 이 부속이 하자가 한 파스가 돌아버린 거예요. 분량이 한 파스 돌아버렸어요. 몇 층이가. 그래가지고 이 부속을 썼는데 누수를 하고 나서 부속을 내리고 했죠. 미장 갖다가 놨죠. 그런데 이 부속이 너트가 말랑말랑해지면서 하자가 여러 번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재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얼마 한 건당 최대 5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생겼습니다. 이게 50만 원밖에 안 해요.
자, 한 달로 치면은 4만 원 밖에 안 칩니다. 이거는 그 대신 50만 원 1년 소멸입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험이 뭐 있냐 그러면 도급업자. 자, 크게 쓸게요. 아까 위에 이야기했는 게 완성 작업 후 배상 책임. 잠시만요. 이건 50만 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급업자 배상 책임.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누수를 하는데 아니면 하수구를 뚫는데, 누수 같은 경우에는 원배관을 터잡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수를 했는데 딱 굴착을 하는데 화장실에 냉수배관, 온수배관 하나가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원배관. 계량기소는 원배관이란 말이죠. 계량기 전달하면 내가 모르고 이거 터잡아버렸어. 초보 사장들은 하는 순간 그 집 물바다가 튀고 난리 납니다. 그렇죠. 이럴 때 물려줄 수 있는 배상 책임보험이 도급업자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이게 보일러도 가능하고요. 누수가 하수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제가 아시는 분인데, 현대해상을 하시고 계시는데, 옛날 이런 경우 보험 가입하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요 보험 해봤자, 연매출 2억 밑으로는 30만 원 해결되면, 그러니까 허브 총 토탈 80만 원이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자기가 뭘 틀리더라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는 이런 보험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자, 현대해상이고, 성함은 신인경 팀장입니다. 010-3766-8450입니다. 전 이분한테 뭐 추천해서 10원 한 장 받는 거 없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우리 누수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 하셔도 되고,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김재국 누수 대표님한테 연락 받았다 하면 될 겁니다. 자, 누수는 우리가 하면서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보험이 있듯이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문제 생기면 도급배상, 그 다음에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